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들인 자치단체 시설들이 이용자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세금만 축내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사업 취재했습니다. 시골마을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에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노령사회 생활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승용차 엔진에서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조회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방치되다시피 하는 자치단체 시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짓는 데만 많게는 수백억 원씩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들입니다. 수천만 원씩의 운영비는 별도인데 보여주기식 방만한 사업 추진의 결과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 물빛공원은 최근 들어 분수 가동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가뭄 속 물 전략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가뭄이 아닌 평소에도 가동을 하는 둥 마는 둥입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한 3, 40명씩 와요. 요즘에는 조금 뜸한 분수대까지 안 튼데. 11개 분수로 조성된 장수 물빛공원은 8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처음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방문객은 고작 5,000명, 하루 평균 13명에 불과한데 운영비로만 5천만 원 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도 장수구는 이곳에 43억 원을 들여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추진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남원시가 3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은 문이 닫힌 생태교육장. 올해 초 위탁 운영자가 사업을 포기해 개장 6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명상체험을 위한 시설을 트리하우스, 숙박시설로 바꿨지만 오히려 외면을 받았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에요.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약 취소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남원시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늘려 다음 달 재개장한다는 계획이지만 활성화될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사업 추진, 열악한 재정을 스스로 축내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요즘 공동생활홈이라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농촌 마을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생활 방식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정부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의 한 시골 마을. 매일 점심시간이면 10명 이상이 경로당을 찾습니다. 주민들이 농사지은 쌀과 채소로 차린 밥상은 소박하지만 즐겁게 먹다 보면 맛은 배가 됩니다. 점심을 먹고 난 할머니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을 합니다. 노인회, 보건소 등에서 매일 찾아오는 강사들 덕에 지루한 줄을 모르고 하루가 갑니다. TV도 잘 보고 따뜻한 방에서 따숩게 밥이 먹고 자유 있고 여러 동료들이 재미있게 얘기하고 오손도손 만족하고. 이불과 식기류 등 주거시설이 갖춰진 시골마을 경로당은 식사는 물론이고 농한기에는 잠도 함께 잘 만큼 노인들에게는 집이나 다름없는 공간입니다. 시골마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공동생활 방식인데 노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전국 5개 공동생활홈을 조사한 결과 식사 횟수는 공동생활 전 하루 2.4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2.9회로 늘었고 목욕 횟수도 월 13.4회에서 17.7회로 증가했습니다. 정서적 만족도 역시 92.9%에 달했습니다. 밤에도 같이 주무시고 안 외롭고 또 혹시라도 아프면 누가 옆에서 연락이라도 해주니까 좋고. 공동생활홈은 지난해 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고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우리 전체적 국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편안하게 이렇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시골마을 공동생활홈이 노령사회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강릉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초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찬성하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온 교육감들이 연대해 대안교과서를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제 복지부가 홍완선 기금본부장 연임 불가 통보를 철회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어제 국실장급 2명이 최광 이사장을 방문해 인사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사장의 정당한 인사권 발동이라며 기금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치 공세로 풀이했습니다. 엔진을 교체한 지 일주일 된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불이 났습니다. 당연히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원인을 알 수 없어 보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시청자 속으로 이경희 기자입니다. 흰색 K5 차량에서 매캐한 연기와 함께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소방차가 와서 진화를 시도하지만 결국 모두 불탔습니다. 엔진룸은 새카맣게 타서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지난 7일 김남규 씨는 일가족 4명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족들과 함께 긴급히 대피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기아 쪽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사후 대처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걸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니까 그게 참 답답합니다. 지난 2012년 6월에 차를 산 김남규 씨는 3, 4개월 전부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엔진 오일이 급격히 소모되는 현상이 발견돼 차를 맡겨 엔진을 교체했는데 찾은 지 일주일 만에 불이 난 겁니다. 하지만 기아 자동차 측은 엔진룸이 모두 불타버려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보상에 회의적인 상황. 원인을 좀 더 찾아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원인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어디에 의해서 발화가 됐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인이 미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품질을 보증해준다는 기간에 무상 서비스를 받은 차량이 불탔지만 대기업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가뭄이 지속되면서 내년 영농철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은 13개 저수지는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유지 용수 방류를 중단하고 금강호 등을 이용해 담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전북 지역 강수량은 평년 대비 56%, 저수량은 40%에 불과하고 섬진제의 저수율은 13%에 그쳐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산업이나 재해 현장에서 쓰이는 방화복이나 보호복을 만드는 안전보호 섬유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오는 2021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자해 익산 산업단지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부터 방적, 염가공, 봉제까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섬유 관련 기업들이 직접화돼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96회 전국체전이 오늘 개막해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4개를 따내며 개막 첫날을 무난하게 출발했습니다. 현지에서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6번째를 맞는 전국체전이 강원도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 저녁 강릉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17개 시도에서 2만 4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전북의 나아름 선수가 3분 46초 688 대회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사이클 다관왕에 도전하는 나아름은 오늘 열린 개인 출발 3k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국체전 2번째 금메달이거든요. 이 종목에서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요. 남은 시합 더 열심히 집중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전라북도는 유도 김현철이 이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해 금메달 4개와 은 1개, 동 1개를 따냈습니다. 사전 경기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금 7, 은 9, 동 14개로 비교적 순항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44개 종목에서 1,158명의 선수가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무난한 대진운으로
종합 12위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종합 12등 목표로 왔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저희가 순항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이상인 11위나 12등을 하고 대회 이틀째인 내일은 유도와 레슬링, 사격 등에서 메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 14위,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던 전북 선수단이 부진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원에서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K리그 1위 팀인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내일 오후 3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릅니다. 전북 현대는 내일 경기가 리그 자력 우승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동국 등 주력 선수를 모두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구단 창단 최초로 관중 30만 명 달성도 유력해지면서 대규모 응원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 MBC 4장기 직장대항 생활체육축구대회에서 1부 리그 우승의 35사단, 준우승의 전주예수병원, 2부 리그 우승의 원광의료원, 준우승은 전주대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전주 MBC 직장대항 축구대회는 도내 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모두 27개 팀이 참가해 지난 이틀간 전주 비전대학교 축구장 등 4개 구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서울 덕수궁 정관헌에서는 전주 대사슴놀이 제31회 장원자인 왕기성 명창을 총감독으로 1부는 올해 장원자들이, 2부는 역대 장원자들이 출연해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덕수궁 풍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공연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55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20대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전북 지역의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38회 지리산 뱀사골 단풍축제가 내일부터 25일까지 지리산 뱀사골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은 오는 21일 전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농 전북도 연맹과 6.15 남측준비위 전북본부 회원들은 오늘 북한 동포에게 보낼 통일쌀을 수확했습니다. 이들은 쌀 보내기로 통일의 물꼬를 트자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가을 농번기를 맞아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다음 달까지 운영합니다. 동참을 원하는 기관, 단체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익산 한남면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에 타고 있던 노인 승객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전주를 방문해 탄소 관련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또 전북대에서 특강을 통해 창업과 취업에 대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임실에서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개설됐습니다. 오늘 운행을 시작한 임실 인천공항 간 버스는 새벽 2시 20분을 시작으로 하루 6차례 운행되며 전주를 경유합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고창 모 농협조합장 63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2명에게 현금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